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아시안 G20 순방을 마무리를 아주 잘 짓고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전 세계로 지평을 넓혔다는 그런 세계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박 7일간 아세안 G20 순방을 마쳤습니다. 11일 귀국, 20여 개국 정상과 양자회담, 필리핀과 FTA 체결, 그리고 신시장 확충, 또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 또 현지 한국 기업 사업 참여 확대 논의 등등 우크라이나에 23억 불을 지원하기로 하고 국제사회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소위 동아시아 국가연합이죠. 여기서 정상회의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5박 7일간 진행된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강조하고 외교 지평을 소위 인도 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로 확장을 시켰다는 그런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총 20여 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또는 경제 행사 등을 통해서 신시장 확충에 주력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캄보디아, 싱가포르, 필리핀, 라오스, 쿡 제도,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해서 핵심 광물이라든가 원전, 모빌리티, 또 할랄 식품이라든가 병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총 22건의 MOU, 경제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필리핀과의 FTA 체결을 하고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외교적 성과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의 94.8%, 필리핀은 한국에 대해서 96.5%의 관세를 철폐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 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에 매겨진 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 기존 관세율 3 내지 30%는 최대 5년 내 관세가 철폐돼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2번째 FTA인 한 필리핀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동차 등 우리 제품의 경쟁 여건을 아주 크게 개선시키는 제도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도 총리와는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 기업 판로를 개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도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글로벌 외교전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디지털, 첨단 기술 또 이런 분야에서 양국 교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된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세계 공급망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앞으로 양국 간 40억 달러 한도의 EDCF, 즉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 체계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 가치 기반 시설이라든가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데 같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도에는 제조업 위주로 모든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제조업 위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젠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를 포함한 534개의 한국 기업이 지금 진출해 있는데 더 많은 폭으로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도에서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방글라데시, 또 코모로, 독일, 이탈리아, 모리셔스 등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갖고 인프라라든가 방산 인프라 또 뭐 공급망 뭐 이런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걸쳐서 서로 협력 방안을 서로 창출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아세안 G20 정상회의는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의 그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다자 외교 무대에서 매우 주목을 받았는데 성과는 대거 아주 기대치 이상으로 완전히 순연을 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힘을 기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의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공표하고 한미일 상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위해서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또 아세안과 태평양도 도서국의 해양 안보 역량을 지원하는 한미일 해양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10일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세션 3 연설을 담당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면서 자유롭고 평화롭고 또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서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으며 더욱이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은 계속 존중돼야 한다.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진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평화 회복을 위해서 단기 3억 달러, 2025년 이후에 중장기로 20억 달러 등 총 23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정격 방문해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시아티브에서 언급한 지원 금액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지난해 1억 불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 5천만 불의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만 밝혔었습니다. 대통령은 9일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세션 1 연설에서는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역할을 강조했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면서 녹색 기후 기금에 3억 달러를 공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G20 국제금융체제 분과 공동의장으로서 다자개발은행의 재정적 여력을 확대하고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카르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G20 뉴델리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 외교가 인도 태평양에서 글로벌 사회로 지평을 굉장히 넓히고 있다라는 징표로 해석된다고들 각국의 언론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을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이 소쿠리 성관이라고 이 오명을 받은 이 문재인 정권의 성관이는 이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이 되게 이 선관위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들 발버둥 치다가 드디어 완전히 깨졌죠. 이제 다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162회 경력 채용 중에 104회를 다 비리로 얼룩졌습니다. 58명이 부정합격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 권익위는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하고 28명을 고발하고 권익위가요 312건은 수사를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부패한 선관위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 부패하다는 것은 선거 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뜻대로 한 거라는 그런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아직까지 선관위는 보호 아래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 선관위의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직 채용에서 353건이나 되는 채용 비리가 나왔다는 건 이거는요. 이 권익위원회가 이 전수조사 결과가 드러난 건데 이 권익위는 이 선관위 관련 채용자, 이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12건은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거는 썩어 빠진 이 공무원 사회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에서 임용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 채용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비리입니다. 이거는. 권익위는 또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37명의 전담조사단을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현장 조사 등을 거쳐가지고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부 다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0회의 경력 채용 중에 104회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 이게 162회의 경력 채용 중에 104회가 64%가 국가공무원법과 이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어긋난다. 절차가 안 지켜졌다. 완전히 이거는 부정채용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선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합격 의혹자가 지난 7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에 58명 부정합격 의혹자. 완전히 가짜로 이게 합격시킨 거죠. 15%나 되고 이 중에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이 29명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흉측한 이 공무원 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비리 정도가 아니고 관계자들은 전부 다 쳐넣어야 됩니다. 네. 특혜성 채용이 31명이고 합격자 부당 결정이 29명이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특혜성 채용 사례로는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은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에 서류 면접 없이 정규직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딱 전환을 해버려요. 이거 완전히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게. 이게 도둑들이에요 이거. 공무원이 말이죠. 또 선관위가 이 규범을 잘 지켜야 되고 법을 잘 지켜야 될 선관위가 말이죠. 이런 썩어 빠진 짓들을 하고 있었으니 그러고도 큰 소리 치고 우리는 치해법권지대다 하는 식으로 말이죠. 얼마나 이 정말 너스레를 떨었습니까? 이 선관위를 완전히 해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에 가족 특혜라든가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엄청난 수사 의뢰죠.
이 볼륨이 이렇게 353건 중에 가족 특혜 뭐 등등 이런 규명이 312건이나 된다면 이걸 수사 의뢰를 했다면 우리가 알아볼 줄 아니겠습니까? 이 선관위가 완전히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과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의 채용 관련자 간의 가족관계라든가 이해관계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부정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비협조로 방해를 한 겁니다. 이 선관위 이번 계기로 완전히 빨가벗겨 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전부 수사 내지 조사 내지는 모든 것을 소위 인스펙션 조사에 수사에 함께 들어가야 될 모양 같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공정채용 훼손 원인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채용 제도와 다른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이 아주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에 바로 정규직 공모로 전환을 하고 이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걸 금지시키고 채용 공고 없이 1인 응시 후에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별로는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 서류 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 정책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서 선관위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선관위는 완전히 두드려 고쳐야 됩니다. 보통 부패한 게 아닙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가히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온상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